이른바 천하가 아니죠.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천아용인. 한번 보시죠. 이준석계는 전원 다 떨어졌습니다. 천아용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출마를 했었죠. 그런데 천하람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는데 4명 중에 3등을 했고 허은하 후보는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는데 8명 중에 7등을 했을 겁니다. 김용태 후보는 8명 최고위원 중에 6등을 기록했고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장해찬 이사장에 이어서 2등을 기록하긴 했으나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전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준석계 전원 낙선.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 4인방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양면성을 봐야겠습니다. 일단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은 되지 못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4.9%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평가로도 볼 수 있고요. 제가 천하람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제를 좀 유심히 봤는데 다른 정치인들과는 또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노조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왜 이런 불법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집권여당이 좀 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부분에 또 주목할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도 아마 당원들이 14.9%라는 지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도 좀 미래 세대에게 조금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제가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적 선택을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뭘 잘못했습니까? 예를 들면 좀 지원자로서 그래도 당내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세력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다가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소설에 나오는 엄석대와 비유하거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당원들의 반발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과연 이준석 대표만의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본인에게 실려있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라든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정치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감정적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내세우는 의제라든가 다른 후보들이 주장하는 민심의 다른 목소리도 듣겠다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